벌써 내 나이가 30을 훌쩍 넘어 이제는 30 중반이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교실 뒤쪽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내가 나이를 들면 어떻게 생겼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그때 얼굴이 기억도 잘 안 난다. 내가 벌써 30대 중반이라니. 초등학교 시절 장래희망에 대해 그리곤 했던 추억이 떠올랐다. 나는 지금 그때의 나와 같은 나이의 아들이 있어도 자연스러울 나이다. 나는 30대가 되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았다. 영어도 엄청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뭔가 잘 모르지만 부자가 될 것 같았다. 그렇게 막연한 꿈을 갖고 살던 10대 초중반을 지나 점점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될 대로 되라며 살아온 지 이제 20년이 지났더니 된 게 별로 없다. 영화에서처럼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바로 뭔가가 되어 있는 그런 30대가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영화는 영화였다. 지금은 단짝과 같이 원베드룸의 15평 아파트에서 거의 2년 넘게 살고 있다. 그리고 나와 단짝은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사는 곳의 월세는 대략 2,000불 정도? 앞으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대략 3,000불이 넘는 월세를 내게 되어서 요즘은 우리 둘 다 용돈이 없이 긴축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지가 거의 반년이 넘어간다. 각자 매주 100불씩 용돈으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저축도 했었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그만두었다. 그러다 최근에 연말정산을 끝내고 세금 환급을 받았다. 나와 단짝 각각 몇백 불 안 되게 받았는데 각자 용돈으로 쓰기로 했다. 그리고 최근엔 삼촌네가 한국에 잠깐 가 계시는 동안 삼촌네 집에서 강아지를 돌봤다. 강아지 이름은 공주고 나이가 14살 정도 된다. 내가 한창 유학할 때 어렸을 때부터 봤던 강아지다. 옛날에는 엄청 활발했는데 지금은 순한 강아지가 됐다. 일로 바로 이마 방으로. 공주야. 앉혀도 봐. 공주야. 하나, 둘, 셋. 공주 어디 갔어? 앞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삼촌네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 출퇴근이 벌써부터 걱정이다. 집에서 데려다 주거나 버스를 타야지만 전철역으로 갈 수 있고 역에서 전철을 타고 40분은 좋게 가야 도착할 수 있다. 그래서 출퇴근이 대략 하루에 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다. 뭐가 생산적으로 보내려고 해도 사람이 너무 많으면 별 생각도 못하고 낑겨서 도착한다. 그렇게 생각 없이 바쁘게 하루하루가 지나간다. 예전엔 주말만 기다렸는데 이제는 뭔가 주말이 다가오는 속도가 빠르다는 느낌이다. 그러다 간혹 단짝이 자신이 만난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 누구는 부모님이 호주에서 오래전부터 살고 있어서 집이 몇 채가 있다던가 시티 가까운 지역에 큰 하우스가 있다던가 아니면 누구는 사업을 시작했다던가 라는 그런 이야기. 사실 15평 아파트도 나에겐 충분히 크다. 난 예전에 살던 1평 안 되는 방에서도 재밌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변에서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갑자기 못 살고 있는 사람이 된다. 마치 인삼밭에 있던 고구마처럼 말이다.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공유를 해보자면 행복하게 살던 고구마가 있었다. 근데 그 고구마는 인삼밭에 있다. 주변에 있는 인삼들을 보면서 자신도 인삼인 줄 알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옆에 있던 인삼 중 하나는 행복해하는 고구마를 발견하고 자신처럼 인삼도 아니면서 행복해하는 고구마를 못마땅해 한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내가 자꾸 그 인삼밭에서 행복해하는 고구마 같은 느낌이다. 사실 나는 세금 환급으로 받은 몇백 불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우리끼리 만족하고 살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다가도 가끔 다른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된다.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옆에 세워놓으니 비교가 된다. 예를 들면 아이가 없는 입장에서 누가 아이를 낳았다고 했을 때 드는 생각은 다른 사람은 우리가 아직도 못한 밀린 숙제를 한 느낌? 시간이 지날 때 지나가는 똑같은 시간 속에서 그 아이는 성장하지만 우리는 나이만 먹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갭이 점점 커지기 전에 우리도 아이를 낳고 잘 기를 자신도 있는데 정착을 아직도 못했다는 생각에 자꾸 용기가 없어진다.
또 단짝이 어디서 아이를 낳으면 힘들다는 뭐 그런 고충을 듣는 날엔 우리는 그날 딩크족이 된다. 나는 나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한 것 같은데 쉽지가 않다. 자꾸 옆에서 누가 이거 한다더라 저거 한다더라 이런 말을 듣고 난 자꾸 알고 싶지도 않은데 알려주는 단짝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삭제시켜야겠다. 혹자가 그랬다. 우리는 그 누구와도 비교하면 안 되고 어제 우리와만 비교해야 한다고. 근데 그 말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달리기 하시고 짜게 드지 마시고 설탕, 밀가루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다. 누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데 나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해서 자기계발도 사실 꾸준히 하고 있다. 작년에 이직한 곳에서 일도 잘한다고 상도 받고 연봉도 2번이나 올랐는데 내가 뭘 못하고 있는 거지?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일만 열심히 하면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중고등학교 때처럼 공부만 잘하면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거. 예전에 스토어 철학 책에서 나왔던 일화가 하나 생각났다. 수레에 목줄이 연결된 개가 2마리가 있다. 첫 번째 개는 수레 옆에서 걷고 목줄의 길이에 맞춰서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걸 탐색해가며 걸었고, 두 번째 개는 수레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 온몸으로 저항했다. 이 2마리의 개는 같은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다른 삶을 살았다. 스토아 철학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며 사는 것이 행복과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다. 이제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정도로 나이는 찼는데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나는 두 번째 개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다. 스토아 철학을 조금 더 배워야겠다. 근데 생각보다 내가 나이가 많다. 요즘 친구가 보내준 짤이 하나 있는데 나와 딱 맞는 느낌? 근데 이렇게 살면 시간이 후딱 지나가서 눈 깜빡하면 이제 40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다. 오늘의 일기